중부지방에선 별 체감을 못했지만 남부지방엔 최고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각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상 중인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엔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까요?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장맛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현재는 경상남도 남해안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낮에 주로 경상도 남부 지방에 또 한 100에서 200mm 정도 하루에 내린 강수량이 지난 돌이켜보면 3일 날 장마가 늦게 올해 시작이 됐는데 3일과 4일에 걸쳐서 전국에 골고루 한 100에서 150mm 정도의 비교적 곱게 장맛비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그다음 5일부터 6일, 7일, 8일 이제 내일까지 그 5일부터 오늘 7일까지 많은 곳은 500mm 넘는 비가 내렸으니까 침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과연 이 장마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와는 장마 패턴이 좀 다릅니다. 이 올해 장마는 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는 이 야행성이 특징인데요. 이번 폭우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여름철에 내리는 비는 이제 대기가 그 남쪽에서 수증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응결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특히 장마전선이 이렇게 걸쳐 있는 때에는 이 장마전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증기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이 장마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때 밤이 되면 이제 햇볕이 상층에 없어지기 때문에 더 기온이 낮게 되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더 많이 응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내릴 때 밤에 야행성 폭우 이런 게 자주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야행성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양의 비를 퍼부는 국지성 호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른 장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한반도 기후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는 폭염이 또 어디에서는 한파가 어디에서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산불이 또 나고 또 어디에서는 홍수가 나고 이제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한 특징인데요. 돌이켜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한 54일에 최장 장마가 있었고 그 전에는 한 해에 두세 개 정도 영향을 받는 태풍이 무려 7개나 영향을 줬거든요. 그 전에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최고 기온인 41도 기록을 깨는 그런 이제 무더위가 있었는데 올 여름은 지금까지 이제 6, 7, 8을 여름으로 보는데 7월 오늘이 7일이니까 한 달 반 여름을 거저 그냥 보낸 격이에요. 돌이켜 보면 지난 5월과 6월이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봄철임에도 추울 정도였고 이러면서 낮에 기온이 오르면 소낙성 강수가 자주 내리는 그런 5월과 6월이었는데 이 상층에 머물던 찬 공기 때문에 올해 장마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통상 한 6월 20일 전후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늦게 시작이 됐고 이러면서 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확 밀어 올리지 못하고 우리나라 상층에는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찬 공기 세력이 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밀어 올리는데 그 사이에 최근 5일부터 6일 오늘까지 남쪽으로 장마전선이 계속 걸쳐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여러 날 내리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이 굉장히 달랐죠,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마전선이 주로 3일 연일에서 중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남부지방에 머무르면서 중부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반면에 남쪽에 한 3일간 계속 장마전선이 머물렀기 때문에 강수량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네, 중부지방엔 그러면 언제쯤 비가 내릴까요? 올해 장마가 늦게 시작도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한계가 열흘 정도인데 이번 그러니까 8일, 9일, 한 10일 정도 이 남쪽에서 장마전선 오르락내락 하면서
10일경 마지막 그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이 장마 전선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네. 대개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저 제주도 쪽에 남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활성을 띠면서 올라오고, 이게 이제 장마 통상적인 건데, 올해는 조심스럽게 그 여러 가지 수치 예보 자료를 보면 내일 모레 이게 올 장마의 마지막 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장마비만 비는 아니거든요. 장마가 끝난 뒤에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권에서 낮에 기온이 치솟고, 그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리는 그런 폭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 전선에서 오는 비, 이제 그게 만약 끝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한 열흘 범위 이내서고, 두 번째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8월까지 나타날 수 있고, 또 9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여름의 그 태풍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거, 태풍에 의한 비리 올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이 장마가 올해 3일 시작해서 그렇게 올해 작년 54일로 8월까지 갔거든요. 네.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5일, 6일, 7일 이 폭우 조건은 이제 넘겼고, 네. 바로 비는 그치지 않겠지만 8일인 내일, 9일인 9일 모레, 10일까지는 어찌됐건 비가 이렇게 이번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네. 좀 소낙성으로 내리는 그런 앞으로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장마가 늦게 찾아오기도 네네. 했잖아요. 네. 늦게 찾아온 만큼 장마가 또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작년과 비교해 보면 그게 이제 한 8월까지 갔기 때문에 네. 6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가서 총 54일이었는데 네. 올해는 통상 6월 하순에 시작되는 장마가 늦게 시작이 됐으면서 빨리 끝날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장마가 끝나면 또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북미 지역은 전례 없는 폭염이 네. 덮쳤고 또 북유럽마저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이 한반도에도 찾아올까요? 네. 그쪽은 고온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날씨 그 공기의 패턴이 찬 공기가 밀리는 쪽, 따뜻한 공기가 밀리는 쪽, 또 찬 공기 밀리는 쪽. 네. 그래서 캐나다 북미 쪽은 따뜻한 공기가 몰리는 쪽이었고, 네. 우리나라와 일본 이쪽 동아시아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더워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럽과 북미 같은 그런 어떤 특이한 네. 그 어떤 그 따뜻한 공기가 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서 올여름 전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그다지 2018년도가 아주 더웠거든요. 네. 그러한 무더위 속에 있는 여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6, 7, 8 여름 중에 거의 한 달 반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반은 이제 그런 태풍으로 인한 거, 대기 불안정에 의한 거, 그러한 속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성질이 워낙 고온 다습한 공기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덮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워지는 건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북미나 유럽 같은 그런 특이한 이례적인 그런 그 폭염은 아닐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북상 중인 장마 전선의 움직임,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과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